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며 자녀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받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으로 주변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의 혈육에게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트라우마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택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대안이 있었음에도 최악의 길을 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벗겨 태운 뒤 3살 된 자신의 어린 딸마저 죽였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인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다소 이야기가 잔인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5월 5일 아침 인도네시아 치안주루 치반텍 마을의 치카 동동에서 한 남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고 모두의 시선은 그가 떨며 가리킨 덤불 속으로 쏠렸습니다. 뼈야, 인간 뼈라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주민들은 충격 속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눈을 황급히 가렸지만 호기심에 이끌린 이들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발견된 뼈들은 학교 과학 시간에서나 볼 법한 하얗고 깨끗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살점이 붙은 채로 썩어 나가는 듯 검게 변색된 모습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는 파리떼를 불러 모았고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끔찍한 장면을 찍어 즉시 경찰에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비명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엔 강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한 남자의 외침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사이를 떠다니던 검은 덩어리, 뼈가 붙은 기묘한 물체를 발견한 그는 첫 번째 소식을 떠올리며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덤불과 강가에 흩어진 인간 유골, 두개골과 턱뼈, 다리, 손 모두 불에 탄 듯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끔찍한 조각들을 모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저 충격 속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한 명씩 신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들은 최소 2사람의 것이었고 이미 며칠 전 사망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유골을 버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누가 사라졌나요? 주민들은 서로를 망설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종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아는 한 마을은 평온했고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릴리스라는 분을 몇 주째 못 봤어요. 나이는 51세고 늘 사교적이었죠. 마을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지역사회 활동에서 늘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즉시 릴리스의 집으로 안내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썩은 냄새, 고기와 금속이 뒤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을 주민 한 명이 문을 억지로 열자 모두가 반사적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 냄새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겉보기엔 집이 비어있는 듯 했지만 한 수사관의 눈이 어두운 구석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건데요.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하자 그림자 속에서 2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31살 여성 얀티 루스티니와 그녀의 60세 아버지 카야였습니다. 2사람은 당황한 얼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요? 뭔가를 감추려고 들킬까봐 숨어 있었던 걸까요? 유력한 용의자인 만큼 2사람은 즉시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처음에 딸 얀티와 아버지 카야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라며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충격받고 혼란스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방 조치로 그들의 휴대폰을 압수해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경력이 많은 수사관들조차 몸서리칠 만큼
끔찍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딸 얀티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2025년 4월 22일 날짜로 저장된 사진들은 끔찍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진에서 엄마 릴리스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변색되고 생기를 잃은 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3살 된 여자아이 얀티의 딸이자 사망한 릴리스의 손녀 시티 누르 하야티의 사진도 끔찍한 상태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생명마저 잔혹하게 꺼져 있었죠. 이 사진들은 부인할 길 없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딸 얀티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범죄를 믿을 수 없게도 스스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여성 얀티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얀티 루스티니는 치안주르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엄마 릴리스와 아빠 카야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꿈을 펼치기엔 너무 좁고 척박한 땅이었는데요. 그녀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고 엄마 릴리스와 아빠 카야는 생계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지만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세 자녀 중 첫째로 얀티는 책을 붙잡고 공부하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 얀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50세 주주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치안주르의 시골에서는 흔히 안정된 삶을 꿈꾸며 선택하는 길이었죠. 주주는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얀티에게 그는 가난을 벗어날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딸 시티 누르 하야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를 배신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졌고 부부 사이엔 갈등이 쌓였습니다. 결국 얀티는 딸이 3살이 될 무렵 자신의 딸을 데리고 엄마 릴리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남편 주조와는 따로 살았고 가끔씩 딸을 보러 집을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온 얀티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두 동생은 해외,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릴리스는 동생들에게 값진 금 보석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첫째 딸 얀티에게는 늘 차가웠습니다. 얀티는 가족 안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졌고 그 상처는 점점 깊은 원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얀티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른 것은 엄마의 노골적인 편애였습니다. 엄마는 딸 얀티의 두 동생에게 따뜻한 미소와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동생들의 이름과 행방은 사생활 보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녀인 딸 얀티에게는 차가운 시선뿐이었는데요. 가족의 따스함에서 밀려난 그녀는 집 안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생들이 엄마의 품에서 웃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얀티에게 가한 심리적 학대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죠. 엄마는 얀티를 친구들과 떨어뜨려 고립시켰고 끊임없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놀림이라고 부르며 웃던 엄마 릴리스의 말들은 사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얀티의 외모와 서툰 행동을 찔렀습니다. 다른 애들은 훨씬 멋지다 라며 얀티를 끝없이 비교했고 그녀의 자신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엄마 릴리스는 얀티의 학업, 연애, 심지어 그녀의 3살 된 딸을 키우는 방식까지 꼬집으며 압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릴리스는 손녀인 시티 누르 하야티에게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을 내줬습니다. 딸 얀티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 애정이 그녀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버림받은 듯한 느낌은 얀티의 마음을 점점 더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자신의 딸을 사랑해주는 엄마의 모습에 저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이건 이야기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20년 넘게 쌓인 감정들이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 릴리스는 가정의 돈줄을 철저히 쥐고 있었는데요. 남편 카야가 빚이 좀 많았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릴리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둘째와 셋째 거야 라며 그녀의 금 보석은 딸 얀티와 아빠 카야에게는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 얀티와 아빠 카야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된 마지막 불씨, 치명적인 분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쌓인 분노와 좌절이 딸 얀티의 마음을 갉아먹은 것이었죠. 상처로 얼룩진 어린 시절, 엄마의 차가운 비판과 편애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얀티가 엄마 릴리스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녀는 어떤 고통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처리를 하려면 누군가의 손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빠 카야에게로 향했는데요. 아빠 카야는 그림자 속에 묻힌 인물로 그의 과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 기록을 보면 그의 절박한 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9천만 루피아라는 거대한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8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요. 그 중에는 무자비한 사채업자들의 툭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카야는 일터에서 땀을 흘려 돈을 벌었지만 그 번 돈은 어디로 갔는지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빚의 이자는 날마다 그의 목을 조여왔고 그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딸 얀티가 엄마 릴리스를 살해하는 데 도움을 청했을 때 아빠 카야는 처음에 몸을 떨며 거절했습니다. 체포와 감옥의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딸이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아빠, 엄마의 보석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한마디는 단숨에 그의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릴리스의 금목걸이와 팔찌, 63g의 반짝이는 금은 아빠 카야의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엄마 릴리스는 그 보석을 동생들 몫이라며 단호히 지켰고 아빠 카야의 애원마저 차갑게 거절했었습니다. 그 순간 탐욕의 속삭임은 아빠 카야의 마지막 도덕적 방어막을 허물었습니다. 부성애도 양심도 모두 금빛 유혹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밤 얀티와 아빠 카야는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날카로운 칼과 과일을 손에 쥐고 그들은 다가올 악행을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엄마 릴리스는 몸이 아픈 상태여서 일찍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비극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그날 저녁 얀티는 마지막으로 엄마로서의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3살 된 딸 시티 누르 하야티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고 깊어질 때까지 그녀는 따뜻이 안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온화한 순간은 거짓된 연극이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얀티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아빠가 기다리는 엄마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안 어둠 속에서 아빠 카야는 침대 머리맡에 서서 엄마 릴리스의 팔과 다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얀티는 조용히 잠든 엄마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엄마의 목을 감쌌고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눈을 뜬 엄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엄마는 남편과 딸을 향해 자비를 구걸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카야는 더 세게 그녀를 눌렀고 딸 얀티는 엄마의 애원하는 소리를 외면하며 끝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마침내 릴리스의 눈이 스르륵 감겼고 그녀의 몸은 축 늘어지며 생명이 꺼졌습니다. 릴리스가 숨을 거두자마자 남편 카야는 재빨리 그녀의 목과 손목에서 금목걸이와 팔찌를 뜯어냈습니다. 그는 옷장을 뒤져 숨겨진 돈과 금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깐이나마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9천만 루피아의 빚, 그를 괴롭히던 사채업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빠 카야가 딸 얀티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엔 안도 대신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 딸이 깨어나서 울면 어쩌죠? 얀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깨울 거예요. 무슨 애기 울음소리가 전체 마을 사람들을 다 깨운다고. 그 순간 얀티의 마음속에 무언가 검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깨어나서 울면 어쩌죠? 라는 그녀의 속삭임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결심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신호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얀티는 잠든 자신의 3살 된 딸 시티 누르 하야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엄마 릴리스를 죽인 것과 똑같은 차가운 손길로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엄마를 살인을 했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2명의 시신은 열대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집안에 4일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서서히 부패가 시작되며 집안은 점점 견딜 수 없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그 냄새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이웃들의 의심을 피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얀티와 아빠 카야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손과 팔, 다리, 머리, 심지어 내장까지 그들은 칼과 가위로 차갑게 조각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은 여전히 인간의 형태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너무나 컸죠. 그래서 딸 얀티와 아빠 카야는 더 끔찍한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조각난 시신에서 피부와 살을 벗겨내 핏자국이 묻은 근육과 뼈만 남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냉정하고 철저했습니다. 집 안은 피와 살점으로 얼룩졌습니다. 급히 청소를 하긴 했지만 급하게 한 탓에 피와 살점 조각이 남아 끔찍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집은 더욱 숨막히는 듯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이 냄새는 결국 이웃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피부가 벗겨진 유골을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썩은 살의 냄새가 주의를 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 근처에 임시 화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조각난 시신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었고 시신이 타는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타는 냄새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죄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들키지 않으려는 집념이 역겨운 냄새조차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불길이 꺼진 후 딸 얀티와 아빠 카야는 검게 그을린 뼈들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곳곳으로 흩어져 유골을 덤불 속에, 강물에, 관계 수로에 몰래 버렸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흩뜨리는 듯 이 뼈들이 한 사람의 흔적임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지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딸 얀티는 믿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엄마에 대한 억눌린 분노, 그녀를 이 끔찍한 범죄로 몰아넣은 뒤틀린 마음이 그녀를 이상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얀티는 거의 모든 범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엄마 릴리스가 목 졸려 숨진 직후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생기를 잃은 피부가 질식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불에 탄 엄마 릴리스의 머리와 팔, 다리, 유골 사진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의 3살 된 딸 시티 누르 하야티의 생명 없는 모습까지도 카메라에 담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두운 마음이 남긴 고백 같았죠. 살인 이후 며칠 동안 딸 얀티와 아빠 카야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카야가 밖으로 나온 유일한 순간은 아내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러 간 때였습니다. 9천만 루피아의 빚을 갚고 사채업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그는 잠시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부패의 악취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시신은 조각나 태워졌고 유골은 마을 곳곳에 흩어졌으며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죠. 인간의 본성. 평소 활기차고 쓰다스러웠던 릴리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에 이웃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스는 어디 간 거지?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점점 커져갔고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평소 활기차고 사람들과 어울리던 릴리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상했던 거죠. 이웃들이 얀티와 카야에게 릴리스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들은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얀티와 카야는 마을의 시선을 피해 완벽히 빠져나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25년 5월 6일 아침 집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런 안도감을 갈라버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경찰과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얀티와 카야가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그들은 문을 부수다시피 열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수갑에 채워져 신문실로 끌려갔고 릴리스의 실종에 대해 처음 신문을 받았을 때 두 용의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며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연기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딸 얀티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그들의 거짓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갤러리에는 가족의 웃음이나 따뜻한 순간이 담긴 사진이 아니라 죽음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릴리스와 3살 된 딸 시티 누르 하야티의 생명 없는 모습이 차갑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증거 앞에서 노련한 수사관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얀티와 카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몇몇은 그 자리에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딸 얀티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필사적으로 방어 전략을 짜냈습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44조는 특정 정신질환이 진단된 경우 그 상태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때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적 허점을 알고 얀티는 어머니와 딸을 죽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겐데루오가 시켰어요. 겐데루오가 뭘까요? 겐데루오는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 지역의 민속에 깊이 뿌리내린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크고 털이 많은 괴물 같은 모습으로 붉거나 검은 피부를 가진 거대한 인간형 생물로 묘사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겐데루오는 자살하거나 제대로 매장되지 않는 영혼에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뱀이나 호랑이 같은 동물로 변신하고 밤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로 미혼 여성이나 남편이 없는 아내를 유혹하며 장난을 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을 지키는 보호자 역할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살인을 지시하거나 해를 끼치라는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는 그 어떤 전설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얀티가 신문실에서 겐데루오가 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황당한 변명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으로 무죄를 받아내려는 아주 얄팍한 속셈을 알아차린 것이죠. 얀티의 휴대폰에는 엄마 릴리스와 3살 된 딸 누르 하야티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자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심리검사에서 딸 얀티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칼, 가위, 엄마 릴리스의 금 보석, 그리고 휴대폰에 담긴 치명적인 사진들은 그녀를 옥죄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마침내 신문실에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딸 얀티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죠. 그 순간 사건의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딸 얀티는 숨김 없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상처, 엄마 릴리스의 차가운 무관심과 동생들에 대한 편애,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절망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 상처는 마침내 폭발했고 엄마를 목졸라 죽이고 시신을 조각내 불태우는 끔찍한 행위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은 3살 된 딸 시티 누르 하야티의 죽음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단지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얀티와 아빠 카야가 3살 된 아이를 죽인 이유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웃을 깨울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순수한 생명, 엄마와 할아버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아이는 복수와 탐욕의 이름 아래 희생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이 끔찍한 사건은 아직도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얀티와 아빠 카야는 아동보호법과 계획적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혐의는 그들에게 사형 또는 종신형 그리고 추가로 최대 20년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비극이 인도네시아 안팎에서 놀랍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속삭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더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진 않죠.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차갑고 엄격한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주는 따뜻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얀티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고 3살 된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릴리스와 직접 맞서거나 그녀와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피해자는 어린 3살 된 누르 하야티입니다. 그 아이는 이 모든 비극에 전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잠을 자고 있던 무고한 생명,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을 뿐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보호했어야 할 엄마 얀티의 손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얀티 루스티니와 아빠 카야가 저지른 이 잔혹한 범죄, 엄마 릴리스와 3살 된 아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져야 할까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끔찍한 이 범죄의 사형이 정당한 처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서적 학대를 겪는 아이들을 어떻게 더 일찍 알아채고 그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깊더라도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개인의 책임과 트라우마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성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가장 섬뜩한 점은 겉으로 평범해 보였던 가족의 모습입니다. 엄마 릴리스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활동가였습니다. 웃음과 따뜻함으로 지역사회를 밝혔던 그녀는 집안에서 딸 얀티에게는 차가운 냉대와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웃에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가정의 문 뒤에서도 파괴적인 갈등과 학대가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전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어떤 과거의 고통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채웁니다. 그러나 딸 얀티와 아빠 카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기심과 잔혹함, 그리고 살인의 길로 들어선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이 비극은 3살 된 아이 시티 누르 하야티의 짧은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